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정직 2개월의 징계 부당하다고 윤석열 전 총장 가처분 신청도 냈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를 했었죠. 그런데 어제 1심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행정법원 재판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징계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정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명분이었을 텐데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상당히 아픈 판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황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반응을 내놓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가 아니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 남용, 유아독전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SNS를 통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대통령 후보직, 정치 떠나고 아예 정계를 떠나야 한다. 후보직도 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뒤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기자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국정은 몰라도 앞으로 공부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배우셔야지 그 왕자 쓰시고 무슨 이상한 이름 가지신 그런 분들한테 가서 국정을 배우시면 나라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스승을 바꾸시고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지금 징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찾아가지고 침소 봉제한 다음에 정말로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검찰 권력을 행사했던 점에 대해서 좀 반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도 좀 돌아보시고 하면 좋겠고 정말 국가의 일을 맡으시려면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일과 내 일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찾는 게 검찰이 원래 해오던 평생의 직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중잣대에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입장을 낸 것처럼 이제는 본인의 한계를 좀 인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 우리가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절차에도 위법이 있고 내용도 징계를 결정한 그 이유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행정법원에서는 전부 법무부 쪽 논리를 받아들였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직접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캠프 입장을 통해서 예. 요목조목 관련된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캠프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의지와 그리고 생각까지 반영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차례 가처분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생각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던 내용들이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문제는 관련된 이미 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모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를 삼지 않았던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채널A 사건에 관련돼서도 언급을 합니다만 감찰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 감찰보다 훨씬 더 상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수사에 대해서 완전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편에 서 있던 일부 검사들의 말을 듣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헌정사 초유의 임기가 법으로 2년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던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권이 검찰총장, 이 검찰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시도에 날개를 달아준 판결이 아닌가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 절차를 통해서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예. 이 윤석열 총장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정도 사안이면 자칫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아주 중대한 사유, 그 근거가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직접 본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 아니냐, 혹시 그런 이야기가 캠프 내부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까? 어제 오후에 나왔던 판결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그 토론회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민 앞에서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로 이 내용에 대한 입장들은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치적 언어, 정치적 수사로 방어하기보다는 법률적인 문제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 앞에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 캠프 법률팀 타원의 대응이 제일 먼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성우 의원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심 판결이 나오면 각 정파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면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국회 법사위를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화천대유 얘기만 하고요. 민주당은 이번 1심 판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령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법원 판결 지켜보겠다. 이 정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각 정파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정치권의 반응도 이거 보면은 전형적인 선택적 반응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지적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항소심의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에게도 유리한 판결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분들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정치적인 여러 주장과 공방의 과정에서는 또 조금 피치 못할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항소해서 분명히 다투겠습니다. 저는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라도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또 없단 말이죠. 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이고요. 앞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육성으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서면을 통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의 반응들이 있었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판결이 결국 정치권의 정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